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현호 사장의 강의가 다 맞지는 않아요. 사장님들이 처한 개인적 환경이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모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그건 사장님 얘기가 더 맞아요. 제 얘기보다. 그래서 이현호 사장은 참 오랫동안 유통생활량을 해왔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다이렉트 셀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20여 년 넘게 자동차를 했었어요. 자동차 세일즈뿐만 아니라 유통, 아이스크림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음료수도 했었어요. 오, 그래요? 그, 더위 사냥 아시나? 그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그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고요. 제가 생산 라인에서 제조 조합사를 통해서 제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얘기 아시나요? 아시나요? 자매품 빵뚜레부터 시작해서 저희 공장에서 만들었던 거고 혹시 음료수 중에는 17차라고 하시나요? 예, 그걸 제가 유통을 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걸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전공은 뭐 얘기했다시피 말다시피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많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로 보이실까요? 근데 대부분 다 S자로 보이는데 혹자는 말씀하지 않겠지만 F로 보이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F도 보이고 S도 보이고라고 하는 두 가지 시각이 같이 보이셔야 돼요.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이라고 하는 인간의 뇌는 같이 보이게 되어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오늘 짧게 오늘의 문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내 모습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보이는 십자가가 각 앞에 계신 분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핑크색, 노란색, 파란색이 보이질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 집중하다 보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을 같이 사시는 오라버니 처음에 만나셨을 때 아우라 때문에 주변 것들이 안 보이셨죠? 아니었나 봐요. 이게 그 얘기예요. 즉 현실의 문제에 내가 집중하다 보면 내 바깥의 일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멀리를 못 내다봐요. 그래, 오늘 딱 한 시간만큼은 같이 한번 내다보시게. 제가 하기는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사장님 서 계신 위치,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데 왜 꼭 유니시티해야 되는지, 한다 그러면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서 있는지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내비게이션 키면 뭐부터 찾아요? 목적지가 아니고 내 위치부터 찾아요. 내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동서남북으로 갈지 그게 티가 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사회적, 건강적, 경제적 위치를 찾으셔야만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헤쳐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들의 서 계신 위치입니다. 이 단어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이게 다 동의하세요? 어떤 이유로요? 합리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요? 그냥 그렇죠. 그냥 맞는 것 같죠. 이것을 경제학적 용어로 합이라고 불러요. 나는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저출산인 것 같아. 일자리가 없는 것 같아. 지금 밖에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면 뭐 하는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아. 이걸 제가 뭐라 그랬다고 경제학적 용어로 통밥 혹은 함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현호 사장이 이 모든 단어에 해당되는 연령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58년 개띠부터 73년 소띠 플러스 마이너스 5세.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해당 사항이에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1700만 명의 58년 개띠 플러스 마이너스 5세. 73년 소띠 플러스 마이너스 5세.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두터운 인구층을 자랑하는 그네들이 지금 이런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고.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제가 보는 것은 저성장이에요. 58년 개띠부터 73년 소띠는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혹시 58년 개띠 있으시면 74년 소띠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예전과 10년 전, 20년 전과 같이 성장이 없어요. 우리는 20년 전에 10년 전 어땠어요? 정말 불야성 같은 세월을 지냈는데 이제 저성장하게 됐어. 왜 저성장하게 됐냐고. 간단해요.
제 강의의 핵심 주제예요. 586 개띠부터 73년 소띠가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아요. 왜요? 간단해요. 볼 데가 없으니까. 볼 데가 없으니까 쓸 길을 줄여가는 거죠. 지갑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지갑을 여야 되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건강 또 뭐예요? 위생, 복지, 바이오, 문화, 환경, 레저예요. TV만 틀어보세요. 뭐가 나와요? 건강, 위생, 복지, 문화, 환경, 레저, 위생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을 봐도 할 수 있고요. TV만 봐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핫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전에 했던 제조, 소재, 부품, 장비, 영업에서 옮겨오셔야 돼. 이 문화를 바꿔오셔야 돼. 누가? 581 개띠부터 치면 우리가 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건 누구예요? 왜 그러냐면 사장님, 왜 이끌어가요? 수요가만 수가 많아요.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큰 소비자층이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딱답 나왔잖아요. 나이 들어간 건 우리고요. 일자리 없는 건 우리요. 복지에 시달린 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들이죠. 사실 뭐 크게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는 사실인데 가장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자영업자들이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요. 저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자영업자의 몰락이 이미 시작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니면 주위에 있는 가게들 다 보세요. 그리고 서울은 좀 나읍디다. 지방 경기 이남으로 내려가면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시간 8시가 넘어가면 불이 켜진 데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걸리죠.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 예전에 이런 거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식당들은 다 어디 갔고 옷집은 어디 갔어요? 그분들은 다 왜 관둘 가요?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자영업자들이 빚이 많 어떤 빚이 많아요? 제1금융권에 있는 빚, 또 2금융권에 있는 빚, 3금융권에 있는 빚 합쳐서 가중 채무자. 그런데 가게는 문은 열어놔야 돼. 즉 사업자는 살려놓으셔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뇌관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터뜨릴 뇌관이다고요. 이분들이 터지면 여러분들까지 여파가 미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230명의 자영업자들이 다 연체 중에 못 갚아요. 왜 못 갚아요? 언제 돈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 이자 없이 줬어요. 먹고 살을.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갚으래. 못 갚죠.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촉으로 감으로 통밥으로 알 수 있는 친숙한 단어 두 가지 뭐요? 대생과 파산. 대생과 파산을 하면 누가 무너질까요? 국가가 무너지 국가 전복 사태가 이런 금융위기가 무너진 금융권이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장님. 금융권이 무너지 이게 금융위기야. 경제위기 전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생각.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사장님들 그렇다고 은행에 가서 계속 막 현금 뽑아 놓으시면 안 돼요. 그게 재작년에 있었어요. 새마을금고 와서 돈 찾아놓고 실리콘밸리에서도 돈 찾아놓고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러신다고 사장님. 자영업자 230만 명 곱하기 4 해보세요. 왜 4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알 수 있는 자영업자들 비율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문제다. 여러분들의 문제. 자영업자 살아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인간에게 소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과 자업소득인데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 그렇다 칩시다. 그럼 근로소득은 어때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조직에 속해되어 계신 분들은 어때요? 지금 대한민국 4대 기업 뭐 있어요? 삼성, 현대, LG, SK 뭐라 그래요? 뽑아요? 안 뽑아요? 구조정리 한대요. 정리해고 한대요. 나가래요. 목돈 줄 테니까 나가래요. 그럼 목돈 갖고 뭐 해요? 치킨해요? 그 3대 천왕? 그래요? 그거 하다가 3년 안에 말하면 또 뭐예요? 자영업 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조직에 문 닫고 계신 분들은 야 정말 해보자라고 했어요. 했는데 어때요? 안 돼. 그럼 다시 따박따박 나오는 봉급쟁이 하고 싶어요. 봉급쟁이는 자영업, 자영업은 봉급쟁이.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런데 자영업을 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230만 명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 사실 상가에서 정말 대한민국 자영업자 많아요. 소상공인.
우리가 얘기하는 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는 신고제. 저 붕어빵 장사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세무서는 딱 허가를 내줘요. 개인 사업자 근로. 이해되시나요? 근데 다른 나라는 어때요? 잠깐만요. 이 지역에 붕어빵 장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좀 봅시다. 당신의 자본은 얼마큼 돼요? 신용 상태는 어떻게 돼요?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아무나 다 하게 돼. 이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회사원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사장님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너무나 불안할 거예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불안한 세상. 이것을 저는 수축 사회라고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모든 경제학자들에게 모든 게 다 줄어드는 세상이 왔다. 여러분들은 5, 8년 계획부터 73년 소띠는 다 늘어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아이도 많이 낳고 장사도 잘 될 테고 신발 옷도 정말 많이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궁금한 게 있다면 본인들 다 이게 해당단 말이에요. 집안에 신발이 몇 켤레 있는지 다 몰라요. 정확히 아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 밖에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바지의 개수도 몰라. 여러분 바지의 개수를 알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맞아. 내가 신발이 몇 개있는 줄 모른다고요. 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빈곤하게 느끼시죠. 왜 그럴까요? 그걸 상대적 빈곤감이라 누구랑 비교하니까 옆 사람과 비교해요. 인스타를 통해서 페이스북 옆 사람 과거에 나와 비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부피가 이만큼 커졌어요. 부피가 커지니까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더디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게 저성장이에요. 그냥 저성장이 된 게 아니고 또 다른 누구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저성장이 와야 되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사장님. 왜요? 5, 8년 개띠부터 73 띠가 이제는 돈 벌 데가 없으니까. 이미 와야 돼. 다른 나라도 다 그랬어요, 사장님. 셀프 혼자 사셔야 돼. 이게 제가 누누이 여기 두 명에 계신 사장님 제가 누누이 이혼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산다는 말이 이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자의 밸런스, 경제적,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사람 인자가 사장님 기대고 사는 게 아니다고요. 혼자서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상형 문자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고 사는 지금 기대고 사는 큰일 나요. 기대고 사는. 물어봅시다. 남편분하고 기대고 사세요? 집에 들어가면 따로따로 계시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계신 오라버님 대신에 제가 한마디 합니다. 저희 딸 이름이 예린이에요. 예린이. 예린 엄마, 여보, 마누라, 선호가 우리 집사람 이선호이에요. 선호가 내가 좀 어깨에 짐이 무거워. 그래 좀 나눠줄 수는 없을까? 이게 여러분들의 오라버니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근데 말 못해. 왜요? 대한민국은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말하고 싶어요. 같이 좀 나눠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각자가 셀프 스스로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갖고 있었을 때 밸런스를 통해서 그 관계가 지속된단 말이에요. 더 잘 유지된다고요. 99.9999 이혼의 무슨 이유? 경제적 이유. 이해되시나요? 셀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혼자 스스로 혹은 불반찬이. 은 셀프, 반찬은 셀프. 너무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에게는 사장님에게는 남에게 없는 이타심이 있어. 이타심이 있어. 역시 아름다우신 분은 마음도 이쁘시군요. 그 아름다우신 분들을 위해서 못생긴 분들이 생겨놓은 그 위로의 말이 있어. 아세요? 미인 박명희라고. 웃으시라고. 왜냐면 그냥 제 얘기 할게요. 이거 그냥 웃고 가세요. 그럼 머리 아프고 막 쓰고 머리 아프면 눈 감고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그래야만 이 장소에 또 와요.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TV 드라마나 유튜브가 어때요? 재미난 걸로만 돼 있잖아요. 뭐가 재밌어요? 바람나고 이혼하고 막 그리고 자극적인 재밌잖아. 그래 계속 보거든. 계속 보거든. 그렇다고 이강희가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혼자 스스로 우리가 우리 아이가 혼자 있고 싶어하는 이유를 아세요? 궁핍하고 결핍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 나가고 싶어요. 20살만 넘으면 나가서 온누만 얻어주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궁핍되고 결핍하니. 5, 8년 기 때부터 13년 소띠는
예전에 혼자 경기도 안산 수원으로 가서 혼자 공장에서 일했어요. 왜? 동핍되고 결핍됐으니까. 가난했으니까. 곡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먹을 게 없고 몸을 숨길 데 없으면 혼자 있고 싶어라 하고 잉태를 하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미 궁핍되고 결핍되어 있다고요. 뭐 거꾸로 궁핍되지 않고 만연하고 풍부하고 부자인 사람들 재벌들은 어떻게 살아요? 모여 살아. 재벌가라고 합니다. 그러죠? 그네들은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띠리리리리 재벌가에 전화하면 뭐라고 받아요? 김회장 댁입니다. 이렇게 받아요? 성북동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모여 산단 말이에요. 그네들끼리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사촌, 사돈의 파촌까지 다 모여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던 말이 노동이 없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잡이 없어지진 않아요. 다만 뭐가 없어지냐면 이 경계가 사라져 버려요.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생산자와 소비자 빨리 갑시다.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이용자,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의 구분이 사라져 버린다고. 즉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구분이 사라졌다고. 이 세상이 그래요. 유통이 그렇게 돼버렸다고 사장님. 제가 다 해봤어요. 자동차, 보험, 수출, 아이스크림 다 했는데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24시간 돈을 벌고 24시간 돈을 쓰셔야 돼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과거의 아날로그 세상에서 지금도 그러면 내 노후를 내버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급자와 이 모든 잡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경계가 사라지는. 제가 이제 전도를 갈 때 통폐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될 것 같다고요? 안 될 수도 있지. 앱을 안 깔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할 수는 있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태우고 내려가서 전주에서 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식과 정보의 싸움인 거예요. 경계가 사라져 버렸어. 완전히. 의사, 변호사 얘네들은 무슨 유통사업자인지 아세요? 판사는 법적 지식과 정보를 유통, 의사는 의학적 지식과 정보를 유통하시는 분들이세요. 예전에 우리가 의사, 변호사 하는 사람을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남들이 알 수 없는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만큼의 하이페이를 받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정보와 지식이 이제 누구 손에? 손에. 그럼 우리도 똑같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걸 같이 고민해 보자는 얘기. 열심히 해서 돈 벌 데 없고 사업에서 돈 벌 데 없어요. 45세 이후는 은퇴예요. 은퇴. 여러분 다 은퇴하셔야 돼 이제. 58년 개띠부터 73년도는 이미 인테가 끝났어. 이미 집에서 다 놀고 있어요. 그냥 말 하나도 알아요. 근데 지갑에 말라 있어. 지갑이 얇아, 얇아. 근데 그 마케팅을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보시자고요. 전 회계 직접 판매 시장이 5조예요. 저 많은지 적은지 몰랐어요. 그냥 많대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시장이 넘버 2예요. 3만 불, 3만 5천 불 버는 나라, 5천만 인구밖에 한반도, 반도합, 반절대밖에 사람들이 사는데 이걸로 너무 풀을 먹는데요. 이해가 되세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너무 인위적인데 자동차 시장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어요. 그런데 11위, 12위 먹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런데 다이렉트 셀리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 정보를 듣고 있는 게 넘버 2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야, 이건 그러면 누구나 아무나 해도 다 되겠는데 넘버 2를 먹고 있다면 그 시장 같이 한번 알아보시자고. 이 시장 알아보자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거 아니야? 그 암 같은 거. 거기서 그거는 뭐고 암은 뭐예요? 암은 캔서인가요? 그, 잘 선택하세요. 잘 선택하세요. 그건지 아니면 그게 그건지. 제가 인간 알게 인간은 획일하고 단순한데 굉장히 둔해 심리 상태가. 많은 걸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적인 예가 우리 남자 사장들 몇 분 보시는데 남자에게는 여자에게 두 부류밖에 없어요. 어떤 부류? 이쁜 여자 안 이쁜 여자밖에 없어요. 성격이 좋건 나쁘건 학벌이 좋건 나쁘건 하늘 필요 없어요. 하늘 필요 없어. 일단 저 선 봤어요. 형님은 뭐라 그래? 그 형님은 이뻐 안 이뻐? 너무 좋아하시는데 사장님 선 보셨어 혹시? 이거 오늘 선 보고 있었죠? 아니 그 말 하셨었던 것 같아서 뭐 여자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서요. 선 봤다고 뭐부터 물어봐요. 잘생겼어 안 생겼어 또요. 누가 키 얘기하셨어? 저기 대표님 저분은 좀 밖으로 아니 제 강의에서 키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인간에게 정말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획일하고 단선에 등하단 말이에요. 거기 그 신부 딱 보고 그거야 그거 뭐예요? 그거 4단계 피라미드 이 미어캣이 어느 곳이 제일 키가 커요?
다 똑같아요, 키는. 근데 왜 다르게 보여요?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다고 사장님. 내가 위치한 곳에 따라서 때로는 세 개, 때로는 네 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30년 전, 20년 전에 주수포 조립할 아저씨, 주수도 조립할 아저씨, PD수저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에 여러분들에는 암 같은 거, 그거 하시는 분이네요.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 과거의 얽매여 있어서 지금도 내고 결코 그렇지 않지. 제가 여기 서울 오는데 차창 밖으로 나무가 지나고 산이 지나가요. 지나가죠.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진짜요? 내가 같이 개들이 갔어요. 사장님, 회가 동쪽에서 있다가 서쪽으로 지죠? 진짜요? 눈에 보이는 사실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져요. 근데 진실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사실과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장님. 내가 보는 그거 엄 같은 거, 암 같은 거, 그거에 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예전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뭐가 풀렸습니까? 지식과 정보의 판도라 상자가 열려버렸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법률점 여성분들이 이거 싫어해요. 좀 법적인 걸 싫어하니까 남자분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암 같은 거 그거에 하나에서는 다 요거였다고요.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 방문 판매, 판매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함으로써 위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 누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 침대, 정수기, 화장품 다 여러분들이 아는 다 그게 세일즈맨이라는 거예요. 그분이시네. 여기서 그분은 누구예요?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 방문 판매. 판매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함으로써 이 부장, 김 과장, 정의사 차 팔았구나. 자 100만 원 남았어. 그래 너 90, 나 10. 이해되시나요? 하위 판매원을 모집함으로써 위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 판매업자 영어로 뭐예요? 세일즈맨, 세일즈맨. 그런데 2조 11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법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우셔야 돼요. 왜? 핸드폰에 다 나와 있어요. 대법원에 들어가서 한국 법률 치면 다 나와요. 2조 15호에는 사업자가 지식의 기회나 소득의 기회를 안내 제공한다고 나와요. 안내 제공을 영어로 가이드 좀 잘하게. 사업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비즈니스맨이라 그래요. 판매업자를 세일즈맨, 얘는 비즈니스맨.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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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O,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립된 사업가. 소득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타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애국자란 말이에요. 인위적이야. 판매와 마케팅 입장 정확히 얘기해드릴게요. 내가 사장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장님 저 어떻습니까? 이게 나은지 수트라도 입고 향수라도 뿌리고 저 어떻습니까? 이게 나은지 후자가 낫죠. 향수라도 뿌리고 머리를 빗는 행위. 이게 마케팅 활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오메가 에너지 C 플러스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오메가를 먹으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눈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무슨 행위를 하셔야 돼요? 마케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물건 파는 게 아니다. 정보 제공하십시오.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가장 큰 절대적 자본. 분 10억, 20억, 50억 가지고 사업에서 돈 남는 장소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에는 사장님. 왜요? 여러분들이 돈을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586 개띠부터 7시선 소띠. 이제 자다가 생각나는 거 586. 대한민국 586 개띠가 정말 유명해요.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은 인구층이 많으니까. 자기 자, 자본, 시간이 절대적 자본. 저나 사장님들이나 대한민국인 이재용이나 똑같이 갖고 있는 절대적 자본이 시간. 얘를 투자하는 게임이에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다이렉트 셀링의 선진국들이 이를 통해서 인컴을 벌어들여요. 엑스트라 인컴. 또 다른 잉여 소득을 많이 벌어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는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좀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왜 유니시티냐고 사장님.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를 하긴 뭐하네요. 너무 크니까. 개가 있어요. 개가 잡종이 좋을까요? 순종이 좋을까요? 잡종이요? 잡종이 좋아요? 순종이 좋아요. 왜요? 혈통? 혈통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족보! 역시 족보가 다르다고 유시는 진짜 그래요. 그 족보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온 노하우예요. 유니시티를 선택하는 이유 말고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이유야. 대학 쪽 논문에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 안정성을 고르세요. 회사에 대한 안정성. 두 번째는 뭐예요? 제품에 대한 안정성. 10년 이상 된 회사 20가지 있는 아이템을 고르세요 나왔다고 사장님. 왜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족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소비했던 분, 회사의 업앤다운을 다 겪어낸 회사만이 진짜다고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맨 처음에 아메이가 있었고요. 맨 끝에 프리마인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산화질소를 통해서 고혈압 당뇨를 그 케어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메이부터 저기까지 똑같은 아이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건강이었어요.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화장품이 됐건 뭐 웨어러블이 됐건 전부 다 건강의 아이템 다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진짜로 명품은 뭔지 알아보면 유니티밖에 전 없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트워크는요. 그 나라의 사장님들 의식적 수준 그리고 사장님들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네트워크 아이템이 정해져요. 1990년대 초반에 여러분이 관심 있었던 건 뭐예요? 어메이, 세제, 왜요? 그때는 내가 더러웠거든. 머리에 비듬도 있었고 손톱 밑에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진입된 거예요. 세제 회사가 진입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IMF 때 여성 사업자 사장님들이 바깥으로 진출을 해야 됐다고요. 밖에 나가서 내가 사회활동을 해야 될 때니까 어떤 회사가 진입이 되는 거예요? 코스메틱 시장, 에이본부터 메리케이부터 막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무엇이 580 KT부터 7선 다 필요한 거예요. 세종대 회사했던 회사가 580 KT부터 7선 소띠예요. 화장품 발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580부터 73년이에요. 지금 건강에 관심는 사람 누구예요? 대한민국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싸! 이제 우리는 끝났어. 우리가 다 하는 거야. 아, 정말이에요. 우리가 메이저예요, 메이저. 왜요? 뭐가 많으니까. 이노스 그것을 수요라 그러고 혹은 공급이라고 하기도 해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과 단가와 가격 형성이 우리는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안정성 두 번째 독창성이에요.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거. 파우더 제품이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파우더로 십내 혈관을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대사중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 비스꾸무레한 거를 한번 보세요. 타회사 보세요. 글로벌한 10 회사, 5 회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코리아의 가치 입국에서 아메이냐, 뉴스킨이냐, 유니시티라는 책자가 나와요. 조선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책자에 유니시티를 뭐라고 명명하냐면 의료용 식이섬유를 기반으로 한 비타민 미네랄 전문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의료용 식이섬유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회사가 없다고요. 그게 유니시티였다고 독창성. 그러면 누구에게 소비할까요? 답은 다 나와 있죠. 58년부터 73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는 5873. 수익성 회사별로 다르니까. 자, 이제 유니티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비밀번호가 5873입니다. 이 회사는 루이스 콜 리겟에 의해서 미국 보스턴의 렉솔 제약회사를 출발했다. 국민이 5천 개, 2만 5천 개, 2만 5천 개 적어요, 많아요. 전라북도 장수 군민이 2만 명이 장수 군의 장수 군민이 장수 군민한 분들이 약 프랜차이점을 1950년대 때 북미하고 캐나다 지방에만 청정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다 몰려 있어요. 다이렉트 셀링 회사들이. 음, 2만 5천 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글로벌한 메이저급에서 미국에서는 렉솔 하면 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했던 의식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위기를 맞닥뜨리게 돼요. 그 위기는 뭐냐면 탈리도마이드 성분이든 독일의 그레네트사가 만든 칸테르간이라는 제품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지 결손환을 갖게 돼요. 임산부들이 깜짝 놀랐어요. 매출에 타격을 입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다른 회사 같으면 아마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위기가 딱 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뭘 만들어냈다? 살리도마이드 성분 때 약이라는 부작용을 알게 된 이후 저기 보면 바이타민 C가 지워진 거예요.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바이타민 C는 일반적 감기나 독감도 나올 수 있대요. 이분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뿐만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 회사가 다 갖다 쓰시는 분이에요. 서플리먼트 보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발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잘 사는데. 이해가 안 되시구나. 그러면 미국이 뚱뚱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많아요? 미국이 많죠. 아픈 사람이 왜 많을까요? 미국이. 우리는 한민족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1950년대, 60년대 영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죽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미국의 역사상 있었어요. 그때 영양이 발달해요. 영양제가 실제적으로 막 발달했는데 이미 그때 라이너스 폴링 박사를 통해서 영양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가 이게 바이타민 C 감기뿐만 아니라 내 몸에
분자를 밸런스를 잡아주면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분자 교정학을 창시하게 돼요. 그런데 독일의 대체 의학 중에 뭐가 있었어요? 공종의학이라고 하는 대체 의학을 여기에 집어넣어버려. 어디에다가? 영양학 분자 교정학에다가 첨부를 시켜. 이게 다른 회사의 차이점이에요. 유니시티가. 홈 메디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홈에오. 홈은 뭐예요? 홈. 패스는 통풍, 증상, 증좌, 메디슨은 약, 집에서 증상 나오면 드시라고요. 라는 뜻도 한 가지 있지만 두 번째 뜻은 호메오라는 말, 여러분들 호모 사피엔스 들어보셨어요 혹시? 인간과 비슷한 종, 비슷한 증상이 나올 때 드시는 약. 이게 유사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유사성의 법칙.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낫게 해요. 아, 그 최장에서 당뇨에서 많이 드시는 여주 아시죠? 여주가 뭐랑 비슷한지 아세요? 느낌적으로 유사성의 법칙. 책장하고 비슷. 오, 모르셨다고요? 이 호메파스 메디슨하고 동종요법의 천연의약품을요 영양제에 집어넣으신 분 이분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니시티가 타 회사의 차별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건강을 되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나는 그냥 영양제를 먹을 거야. 그 시장은 갔다고요 이제. 1990년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영양제는 효과가 있든 없든 필요해. 필요하다고요. 다 먹어. 그냥 다들 먹을 거야. 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 먹으면 굉장히 빈곤감 들잖아요. 나만 먹으니까. 이거 상대적 빈곤감이라 그래요. 저기 오메가 먹는 나도 먹어야죠. 그러죠. 근데 그 시장은 끝났다고요. 어떤 시장으로 넘어가요? 어떤 거 먹을까? 진짜 좋은 건 없을까? 이것을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단계라 그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으로 넘어갈 때 희한한 현상이 하나 나와요. 그게 쏠림 현상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요. 제가 자동차에서 돈을 벌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카 시대가 올 거를 알았어요. 한 사람당 한 명씩 차가 있어야 될 시기가 온다. 예전엔 집안에 한 대도 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이카 시대라고 오는데 누구나 아무나 차는 다 있어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요? 어떤 차를 탈까로 넘어가는 건 차가 없지는 않잖아. 다 갖고 있잖아, 사람들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차는. 자동차는 대한민국 무슨 공화국이에요? 현기공화국이에요. 현대 기아차 공화국. 어머, 유통에서 양적 성장이 끝나면 질적 성장을 넘어갈 때 무조건 레밍이라고 동물이 한쪽으로 쏠려도 다 죽어 낭떠러지 떨어져요. 그 레밍 현상이라고 하고 쏠림 현상이라고 해요.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자동차도 그랬죠. 핸드폰도 그랬죠. 또 뭐든 제가 아이스크림 만들었잖아요. 아이스크림 누가 왕인 줄 아세요? 빙그레 삼강 땡 롯데제과. 나머지를 90% 이상을 롯데제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오, 오, 큰일 났네. 롯데제 갖고 다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삼강 빙그레는 20년 전에 만든 거 냉동 창고에 있는 거 지금 드시는 거예요. 왜? 유통기한이 없으니까. 이게 동정의학이에요. 동정의학. 신체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시켜요. 얘를 영양제 집어넣어 버렸다고 사장님. 이게 대단하다. 이게 유니시티가 다 회사의 차이점이라고요. 똑같은 영양학은 그걸 다 먹을 수 있죠. 비타민 C 영양제 다 먹을 수 있지만 하긴 바이타민이라는 단어도 저희 회사에서 처음을 표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첨가시켜 아이템을 장착시킨 거예요. 동종의학이 뭔데? 신체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시킨대요. 비슷한 증상은 비슷한 것을 낫게 한대요. 이해가 되나요? 정말요? 의대 나오셨나 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즘 정말 장례식장에 제가 많이 다니거든요. 장례식장에 가서 슬프잖아요. 슬프면 장례식장에서 기쁜 음악을 틀어야 돼, 슬픈 음악을 틀어야 돼. 만약에 장례식장에서 기쁜 음악을 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되겠죠. 왜 그럴까? 나는 슬프면 또 기쁜 음악을 틀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만 내가 기뻐지죠. 그런데 슬픈데 저 슬픈 음악을 들으면 그 슬픔이 경감된단 말이에요. 오늘 선보고 오신 사장님이
첫사랑과 헤어졌어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죠. 가슴이 뚝 벌어질 정도로 막 간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슬픈 음악 들어야 돼, 기쁜 음악 들어야 돼. 기쁜 음악 들어? 아, 사장님은 막 신나게 잊어버리기 위해서 예, 현대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동종음악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남자분들 혹시 봉침 맞아보신 분 계시는가요? 있어요? 여자분들도 많이. 어떨 때 맞으셨어요? 붓고 열나고 아플 때 맞아요? 그렇죠? 내가 붓고 열나고 아픈데 거기다가 붓고 열나고 아픈 걸 다시 맞아. 이게 유사성의 법칙이에요. 동종의학이 그래요. 공종, 유사성의 법칙. 그 유사성의 법칙의 물질을 희석하면 에너지가 더 커져요. 그래서 영양제 첨가시킨 거예요. 이게 동종요법의 핵심이라는 건데 1970년대 호메오파스 메디슨 개발해서 약과 같은 작용을 하지만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을 영양제에 집어넣어봤다. 이게 유니시티가 타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발상이에요. 사람에게 데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마하티마 간디나 테레사 수녀가 가장 선호했던 방법이 공동요법이에요. 인도에 가면 약사들이 전부 다 이를 통해서 병을 케어를 해요. 가장 어떻게 돼요? 해를 안 끼치고 병을 케어하는 방법이죠. 이게 기능학, 여기 서초구에 많아요. 아까도 우리 저기 대표님하고 얘기했지만 뭐 펜타일 원이 서초구에 있어요. 마음편화 유해과도 있어요. 그 유명한 원장들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 그 다른 의학까지 다 섭렵하고 이 기능학 시장에 뛰어들었어. 지금 기능의학 시장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어. 서초동에 또 생겼어요. 통서의학. 야, 이제 한의학 약간 필요 없어. 다 모여봐.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나눠지는 부류가 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90년대 의사 약사 공부가 이거 다 별로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1990년대 바이오스라프 프랜차이즈라는 사업을 시작했을까? 미국에 90년대 때가 누구냐면요. 클린턴 대통령 때 뭐가 왔어요? 미국에 대경제위기가 왔었어요. 지금 대한민국과 똑같아요. 3만 불 때. 90년대 3만 불, 3만 5천 불에서 지금 우리 2025년과 똑같아요. 그때 일자리가 없었다고요. 그때. 나셀령 회사가 그때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제주도 갔었어요. 누가? 그 바람난 대통령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게 좀 바깥으로 나가봐. 내가 세제 혜택도 줄 테니까 좀 널리 나가. 그때 대한민국이 똑같아요. 몇 년 뒤졌어요. 30년 뒤져 있는 거예요. 30 유통에서만. 렉솔이라는 곳이 유니스트가 대단하다고 여긴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로 괜찮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만 드시라고 권장하지 않는다고요. 문화를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의 캡슐이나 한 잔의 음료로 당신의 건강을 건강하게 해주겠습니다. 말 안 한다고요, 사장님. 진짜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세 단계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지치료의 단계예요. 내가 편찮하고 아프고 불편한 곳을 내가 왜 아프고 편찮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인지의 단계예요. 내가 배가 아파요. 그러면 내가 왜 배가 아픈지 고민해 봐야 돼요. 사돈이 땅을 샀는지, 남편이 바람을 폈는지, 아이가 학원에서 공부를 못하는지. 그런데 인지치료 단계에서 남편의 바람 문제가 아니고 학원에 아이가 공부를 잘해보면 바로 배가 나빠버려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계속 배가 아파요. 아, 그러면 내가 배가 안 아프기 위해서 일어나서 숨도 쉬어보고 물도 마셔보고 운동도 해봐야겠다. 이게 행동치료라는 거예요. 인지치료 다음에 행동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물치료가 나와요. 인지행동약물. 인지행동약물. 이게 정신과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인지행동 약물치료. 약물치료는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병원에 가면 무슨 치료부터 약물치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었던 막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무슨 치료냐면 인지와 행동치료예요. 인지와 행동치료 단계에 여러분들 지금 와 있는 거라고요. 첫 번째 물 많이 드세요. 물 어떤 물이요? 생수 그냥 많이 드세요. 그 그는 1.5리터, 2리터 막 먹으라 그러는데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 많이 먹고 죽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 가서 그렇게 물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물 먹고 죽은 사람 못 봤는데 그 누구는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극단적인 예외의 경우고요. 조금 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이 그 비위가 상해서 못 드세요. 그러시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 물 많이 드실 수밖에 없는 조건에 계신 분들이 비위가 상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웅 하고 나오는 물이라도 좋아요. 웅 하고 여러 가지 영양제를 분해시키는 것도 물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물 많이 드셔요. 두 번째 할 얘기 제일 많은 운동이에요. 운동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시냐면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30분 동안 걷는 운동 하지 마시자고요. 걷는 운동 제가 무슨 운동 얘기했죠? 정신 운동, 명상 운동이다.
진짜 운동은요, 숨이 내 맥박이 110에서 120까지 왔다 갔다 해야만 말초혈관까지 피가 가서 목표물을 끄집고 나오고 산소를 줘요. 활성산소를 태울 수 있는 게 무슨 운동이다? 유산소 운동이 숨이 이렇게 해야만 되신다고요. 그리고 근력이 살아오는 운동. 근력이라고 하니까 멋진 남자들의 가스팍과 이두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뭐냐면 사장님, 힘줄. 인대와 힘줄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특히 고혈압 계신 분들은 정말 근력 있으셔야 돼요. 당뇨 있으신 분들 무조건 근력 있으셔야 돼요. 저거 고혈압 있으면 근력 운동 하지 말랬다고 하시던데요. 아니요, 하셔야 돼요. 정말로 등척 운동이라고 무조건 하셔야 돼요.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치고 좀 연세 드셔서 아프신 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내 뼈대를 잡아주는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거 코어 근육뿐만 아니라 심부 근육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내 장기와 뼈를 잡아줄 수 있는 근력은 최소한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0분 동안 걸으면 무슨 운동이요? 명상 정신 운동이시다고. 저희 거 나와 이제 클리어 스타트 팩. 제일 먼저 드셔야 되는 게 내 몸이 불편하고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래요. 렉솔이 대단하다 하는 이유, 유니스트가 대단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먹거리, 식거리 문화 자체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열량부터 시작해서 노폐물, 독소가 넘쳐나니까 일단은 빼봅시다. 일단 빼어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클리어 스타트 플러스. 처음에 드셔야 되는 게 페로웨 플러스야. 냄새 나는 것들로 되어 있어요. 뭐 정향, 회향, 박하세 여러 개인데 냄새 나는 것들은 뭘 날리냐면 습을 날려요. 여기서 얘기하는 습은 염증이에요. 장향화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냄새 나는 것은 습을 없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쌀뜨게 뭘 넣어놨어요? 마늘, 쑥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뭐 넣어놓으면 습이 날아간 줄 아세요? 냉장고에 냄새 많이 나죠? 주부분들. 뭘 넣어놓으시면 소금을 넣어놔 보세요. 소금이 습을 잡아먹어요. 아, 안 해보셨구나. 방향과 화습 때문에 이 냄새나는 것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습은 염증. 습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담이 돼요, 담. 담 걸렸네. 이게 담이에요. 담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제 경이 돼요. 딱딱해져요. 동맥경화, 간경화, 그 경이 이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암이 되는 거예요. 그 수순을 거쳐가는 것 중에 세 번째가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데펴주면,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차가운 게 따뜻한 게 좋아요. 바깥에서 뜨거운 것을 내 몸에 겉에 피부를 뚫고 따뜻한 게 더 전달이 잘 될까요? 내 몸 안에서 뜨거운 것을 발생시키는 게 더 따뜻할까요? 그럼 지금 안병동에 가면 뭐 하고 계세요? 온열 치료하고 있죠. 뜸 뜨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페로에 플러스 그다음에 라이화이브가 뭐냐면요. 식이섬유가 내 몸에 들어가서 소장에 있는 미생물과 만나면 그 대사 과정 중에 열이 나와요. 다시 한번요. 식이섬유가 미생물을 만나게 되면 그 과정 중에 열이 발생을 해요. 그 단적인 예가 지금 이 한겨울철에 저 시골 촌에 가면 논밭에 있어요. 볏집 안에 수험을 엎지르면 막 나요. 열이 나는 거예요. 아, 보세요. 페로이 플러스를 통해서 냄새나는 걸 통해서 내 몸에 열을 내고요. 식이섬유를 통해서 노폐물을 끄집으면서 내 몸에 몸 안에 있어 열이 발생 바깥에 계속 표출하다 보면 습과 달아지는 거예요. 즉 그게 혈액순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혈액순환을 하면 여러분들이 호전반응이라고 부르는 뭐가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와요. 고통.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풀리면 혈액순환이 되면 고통이 찾아온다고요. 아,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장님이 쪼그려 들고 30분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통하니까. 아파요. 근데 30분 후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으아 하고 일어나요. 이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몸의 혈액순환이 되면서 소통을 하면서 고통이 찾아오는 호전반응이라고 부린 것들이 우리가 클리어 스타트픽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거라고. 아, 그 격렬한 그 반응. 사장님은 내가 없는 돈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장관 혈관 청소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업에서 바이솔라프 C 플러스 오메가 클로로 파워 때문에 요즘 16분이니까 1분만 쓸게요. 요즘 제가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여성분들을 보며 상담하는 게 뭐냐면 제 전공이 원래 상담이었으니까 주신 분들이 대부분들 공황장애 초기 증세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것 같죠? 다들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누구는 우울증이라고 누구는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대부분 다 혈관 질환이에요. 그걸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도 하고요. 교감신경 항진증이라고도 해요.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2인증, 내가 두 명인 것 같아. 브레인 포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부 다 피해 문제예요. 여기 와서 정신과 약 드셨던 분들 대부분 다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러냐면 혈관이 소통이 잘 되고 심장이 튼튼해져요. 심장은 뭐예요? 심장 팍 돌려면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얘가 머리를 관장해.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있어. 유일하게도 림프절과 림프관이 없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머리. 머리. 머리만 림프절과 림프관이 없어요. 얘는 언제 청소해요? 림프절이 쓰레기통을 싸는 거. 잘 때. 잘 때 청소가 돼요. 근데 잠을 못 자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나는 상황이 있어. 나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소변을 자주 넣고 손에 땀이 나. 내가 폐쇄공포증이 있어. 터널 증후군이 있어. 비둘기만 깜짝 놀래. 이게 다 정신과 같죠? 혈관질, 혈관질.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여기를 통해서. 식이섬유 사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메이냐 유스티냐 유니시티나에서 의료용 식이섬유. 의료용 식이섬유. 난소화성 고분자 물질. 소화는 안 되고 분자가 컸기 때문에 나올 때 무엇인가 노폐물을 끄집고 내려와요. 이 식이섬유를 기반으로 한 회사가 저희 유니시티나 회사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시죠. 뭐 여기 이철 대표님도 계시지만 수없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자, 그다음에 클렌즈가 끝나면 기초 영양 중에 제가 하고 있는 말 우머스 원투 여성분들 우머스 원투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완투가 습관이 돼서 그래요. 왜냐면 그 뭘 무슨 운동을 하면 그래요. 완투가 돼요. 그래서 왜 완투를 먹어야 되냐면 왜냐면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40대부터 스트레스라든 굉장히 취약해져요, 몸에. 그게 처음으로 가는 게 갑상선 자궁 유방이에요. 남자분들은 간이에요. 40대부터 그래요. 자, 그러면 갑상선 자궁 유방에 가장 많은 내가 환자분들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 TPO 항체가 있으면 사실 그게 수병. 이해되나요? 그러면 내가 뼈마디가 아프면 무슨 병이라 그래요? 디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항체가 발견되신 분.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항체가 발견되신 분.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걸려서 메트마돌이라든가 아니면 신디를 처방받은 저하증이 걸리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내가 호르몬이 안 생길까요? 그냥 처방만 받지 말고 모자라니까 제가 그냥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왜 안 생길까요?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보신 이유는 모르니까. 근데 인지치료 단계니까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셔야 돼. 왜 내가 요오드를 먹었는데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으로 변환이 안 될까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없구나. 그러면 요오드의 요구량이 많아진 거예요. 내 몸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수은 중금속에 내 몸이 중독되어 있으면 내 몸이 요오드가 셀레늄 아연의 부가 연료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 변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 나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자꾸 안 돼요라고 하면 그분 알고 있어요. 갑상선 말초 변환 장애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중금속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내 몸에 해독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의학에 있어요.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잖아요. 가면 뭐부터 해요? 스티로이드 처방받아. 그래서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저기요, 제가 왜 자꾸 갑상선 호르몬이 넘쳐날까요? 모자랄? 그것은 간호사님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뭐라고 해야 돼? 병원 바꾸셔야 돼. 진짜 병원 바꾸셔야 돼. 여러분 뭐 이제는 인지 치료의 단계 다 알아버렸으니까. 이게 거기 안에 대해서 게 우머스 원투예요. 우머스 원투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뭘 하셔야 돼요? 내 몸에 독소가 들어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클리어 스타트 백 바이올랩 10 플러스를 해서 내 몸의 독소를 다 해결한 다음에 필요한 기초 영양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그렇다 싶다. 갑상선 자궁 유방 쪽이 그런 중금속과 독소를 통해서 내가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간이에요. 간. 간자가 방패 간자. 스트레스를 여자나 남자나 스트레스 굉장히 취약해요. 그 스트레스는 줘요. 열이면 열 다 사람이 줘요. 사람이 준단 말이에요. 방패 간. 그런데 내 방패 간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연세가 들어가면 남자 사장님들이 다 수축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으로 와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전문 용어로 삼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 남자 사람들이 집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싶다. 집에 이제 안 들어가. 나 밖에서 밥을 먹어야 가시려면 리버를 안에 기능이 되살아나잖아요. 어떻게 돼요? 대담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삼식이 이식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제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죠. 이게 약이에요. 이 시계 보는 거 좋네. 이거 좋은 아이템. 약 좋아하시죠? 누나 드시기도 하시고 떨어진 약 다시 주워 드시기도 하시고 어, 현대의학은 근거를 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다고 제가 하는 것은 유니시 사업자이기 때문 아니고요. 그 근거 중심에 PDR이라는 게 있어요. PDR은 유니티 사업자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도구예요. 얘 한 것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프로페셔널한 닥터리라고 우리가 부르시는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의자라고 부르시는데 의술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는데 의사는 저한테는 누구 막 닥터 김사부밖에 없습니다. 이 PDR 속에 나와 있는 저희 가장 많이 등재되어 있는 걸 통해서요. 사장님들이 많은 분들께 홍보해 줄 수 있고요. 소비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거 중심의 의학이에요. 다른 타 회사는요, 이걸 가지고 하나만 등대해서도 엄청난 특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19개, 2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포슈 할랄 마크 다 달고 있고요. 뭐 서스타 할랄 마크, 세소 쟁장, 그 제조 시설까지도 다. 제조비학교 냉압 추출 30분 나누 공법 임상제조 과학 다 필요 없어 저는. 호메오파스 동료 뭐 필요 없어. 이거 갖고 나 뭐 할 수 있냐고. 난 그게 중요했어요. 유니스테 만났어. 그럼 나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을까? 사장님의 혹시 스폰서님이 누구실까요? 김선미 스폰서님이 사장님의 변을 물어봐 줬죠. 혹시 변을 넣으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자제분이, 여러분들의 남편분이 여러분들의 변을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준 적 있나요? 사장님, 유니시티 사부만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130여 군데 네트워크 회사 중에 변을 물어보는 회사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고품격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에요, 사장님. 아, 이게 서비스 사업, 변을 물어봐 주는 게 서비스 사업이에요. 아니, 어느 누가 내 변을 물어봐 줘. 변은 두셨는지요? 양은 많은지요? 몇 번을 두셨? 아, 이거 엄청난 기회라니까, 사장님. 이런 회사가 유니시티밖에는 없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돈 봅시다, 돈. 돈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 로버트 키요사키에서 빨리 갑시다. 이제 24, 이거 조금 저기네. 로버트 키요사키가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 이렇게 해서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자산, 돈 나가면 부채. 아, 여러분들에게 자동차는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순간, 남자는 나는 가진 게 차하고 뭐밖에 없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채예요? 그럼 여러분들 집은요? 왜요?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다 부채만 갖고, 이거 아니에요. 부채는. 사장님, 돈이 나가는 거. 그러면 자산은 뭐 있어, 대체? 없어요.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산은 시간이 없으니까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증권, 코인. 우리 아이들이 코인하고 부동산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산 호주머니에 돈 쌓으려고. 자, 생각해 봅시다. 사장님의 남편은 자산인지 부채인지. 뭐 그냥 망설임도 없어요? 여기 계셨으면 서운해라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잘 오신 사장님의 자제분님은 자산인지 부채인지 고민해 보셔야 돼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들이 뭐였어요? 자산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봉양을 하려고 하는 세대. 하지만 아이들에겐 기대고 싶지 않은 따로 떨어진 세대. 햄버거 세대라 그래 끼었어요 중간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성공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가장 많이 부여받은 58.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산을 모아 가셔야 돼. 자산. 그 자산을 모아가는 게 지금 인플루언서 유튜버가 하다못해 주유소에 있는 카드까지 전부 다 자산 모아가고 있는 게임이에요. 게임. 뭐 어떤 자산 모으고 싶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지를 모아가는 게임이라고 사장님. 그럼 편해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유니티 사업은요. 제가 사장님께 알리면 직접 소득 20에서 25% 줘요. 근데 사장님이 한 명만 알리는 거 아니고 제가 몇 명이 알려요. 강사 형태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알려가도 20에서 25% 저한테 줘요. 근데 사장님이 뒤에 분에게 알리면 간접 소득이라 해서 10%를 줘요. 이해되시나요? 자, 나를 중심으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뭐가 생각이 나요? 피라미드가 생각이 나죠.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이집트예요. 근데 왜 피라미드 여기 와서 찾아요? 제발 부탁인데 그거 피라미드 그거 아니다고 사는 나를 중심으로 방사 형태로 늘어나는 거예요. 20%, 10%, 10%, 5%, 5%, 3%, 3%, 1% 나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늘어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과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다만 이게 삼성전자 한 주, 지금 오늘 얼마요? 43,000전자. 43,000전자 한 주. 네 사람 잡은 한 주하고 뭐가 다르냐고. 사장님. 그거 알면 이거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려드릴게요, 사장님. 한 주 43,000원짜리가 8만 원 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어바웃으로 약 5년 기다립시다. 더블 치면. 그럼 내 멤버 자산이 한 명이 두 명 되려면 내일도 될 수 있잖아요. 모레도 될 수 있고. 똑같이 3년, 5년이 지났다 칩시다. 내 자산이 어떻게 늘어날 건지. 이것을 산술급수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주식을. 그런데 얘는 뭐예요? 멤버 기급수적으로 늘어날 게 바이러스 법칙 경제학의 원리지. 그걸 아시는 분만이 뭐래요? 다이렉트 셀링을 해요. 다이렉트 셀링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정말 아우치남이 조금 그 사업은 영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영악하게 하셔야 돼요. 200만 원, 300만 원 대한민국에 있는 최저 예생활 공급자예요. 되돌이표처럼 매일매일 똑같이 열심히 살아요. 언제 돈을 못 받아요? 아프면 못 받아요. 아웃이에요. 나 이게 싫었다고요. 매달 초순에 0부터 다시 시작해요. 아, 이번 달에 몇 대 팔았구나. 몇 대가 수출이 나갔구나. 보험이 몇 개가 들어왔구나 하고 다음 달에 0. 다음 달에 또 0, 0, 제로 썸 게임, SUM 썸. 합이 0이 돼요, 항상. 나 이거 하기 싫었다. 여러분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언제까지? 아프면 땡이에요, 이제. 정말 이거 비참하지 않나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해봅시다. 0이 안 되고 택시계 매달을 목적지에 도달을 해도 0으로 안 꺾는다. 그대로 계속 매달긴 돈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게임이다고요, 사장님? 이게 기하급수적인 게임이다고요. 이게 멤버의 자산의 게임이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몰라요. 바이러스 법칙처럼 계속해서 커져나가. 그 게임 하시자는 얘기. 왜 지금 하셔야 돼요? 양적 성장, 질적 성장. 끝났어요, 이빈희 사장님. 제가 이 피처를 넣어놓은 이유 알려드릴게요. 설명하기 25만 명, 지금 250억, 유니시티. 350만 명, 월 1,000억. 350만 명의 진상 사업자 100만 명. 아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넘어오는 간첩도 안 돼요. 100만 명이 월 1,000억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25만 번째 회원번호 가고 있는데 진상 사업자 10만 명, 10만 명 250억. 이게 100만 명 되면 대한민국 다 알고 있대요. 350만 명 회원수 갖고 있는데 진상 사업자가 100만 명이면 아메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명이 알면 대한민국 시장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100만 명이든 몇 억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사장님 앉아 계신 거. 이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행착오 끝에 생긴 거예요. 모든 시간 속에 생긴 거예요. Save your self time energy. 이걸 통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아니, 그냥 하세요. 뭐 찾지 말고 안 할 일 찾으면 금방이야. 아니, 뭐야, 이게 사업이라고 하니까 토지, 노동, 자본을 통해서 내가 20억을 투자할까 30억을 투자 그게 사업이에요. 우리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건 문화라니까. 사실 여러분의 소비 문화, 소비 문화를 통해서 로열티 수입을 받아오는 게임이다 보니까 나이 안 따지, 시간 안 따지, 아무것도 안 따지는데 그냥 겁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트라우마라는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이해되시죠? 관계주 때문에 사장들 그런데 넘버 2 먹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은 전 세계 코리아가 넘버 2를 먹고 있다. 뭘로? 다이렉트 셀링으로. 전 세계의 헤드들은 다 코리아에 와 있어요. 그 때문에 이 관계주의 때문에 그래요. 어느 쪽이 행복해 보여요? 왜 남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예요? 왜 남이 행복해야 보여야 돼가?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사장님. 우리만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내 마누라예요, 우리 마누라예요. 사장님 남편이 내 남편이 우리 남편이. 사장님 차가 내 차야, 우리 차야. 힘을 주십시오. IQ 120 높아야 낮아요. 전세 제일 높. 가장 우수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핸드폰의 민감도. 여기 강남 차병원이 뭘로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 이미신. 오, 어떻게 하셨어? 시험과 나기. 전 세계에서 넘버원. 왜? 대한민국이 손가락인도 적합도라고 어댑터빌리티 적합도 손가락 제일 잘 써. 스타크래프트 대회 1등, 골프 1등, 사격 1등, 양궁 1등 다 1등. 손가락으로 하는 건 다 1등. 우리 집 사람 뭘로 해요? 까락으로 해, 까락으로 해요. 손가락. 이게 우선 금연성실함. 대한민국이 어때요? 눈을 감을 때까지 유니시티, 눈 뜨면 유니시티, 눈 감으면 유니시티, 눈 뜨면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술을 얼마나 먹으려고 금요일 날 지정을 했어. 불금이라고. 이해되시나요? 이제 구정 때 휴가를 가시다 구정 때 이제 연휴 여행 가시잖아요. 연휴 가면 차를 타고 몇천 킬로를 달려가요. 쉬러 갔잖아요. 근데 차 안에만 계셔? 놀러 가시면 나 깜짝 놀란 게 새벽 5시 반 6시에 일어나서 호텔 밖을 수영해요 막. 잠도 안 자요. 이게 근면성실함의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네트워크 회사의 헤드들은 다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풀어 먹을 수밖에 없죠. 이 좁은 땅덩어리 5천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 정문화, 똑똑한 문화 아니에요. 내가 먹으면 먹어보려고 노력을 해, 내 주위 사람들은. 그리고 안 먹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일을 가는 거지. 내가 봐. 내가 성공하고 온다, 다시? 여자분들 IQ 100 IQ라네, 여자들. 참 여기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전 세계에서 읽고 쓰고 스펠링까지 쓸 수 있는 나라 몇 없어요. 미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자가 많죠. 골프장에 여자가 많을까, 남자가 많을까? 식당에 가면. 택시는 누가 많이 탈까요? 뭐 대한민국 여자밖에 없어요? 목욕탕에 여탕이 많아요, 남탕이 많아요? 예? 남탕 가보셨어요? 안 가면 어떻게 알아요? 여자분들은요, 여탕에 가서 때도 밀고 마사지도 받고 식혜도 먹고 달걀도 먹고. 남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등을 빌어달라고 할까 말까. 사장님, 그래요. 우리도 때 나와요, 남자도. 대학 여자분들이 거가 여성분들이.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엄마라고 불러요. 여자부터 나와요. 양음, 음양 어떤 게 더 친숙해요? 이해되시나요? 네트워크 모든 사업자들 여자분들이 더 남성적이니까. 관계주의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주의문.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어요. 호랑이는 바나나 못 먹나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이래요. 이게 관계주의예요. 그래서 원숭이 똥구멍이 뭐가 돼요? 백두산이 돼요. 빨갛다 하면 사과 나는 게 사과가 생각난대요. 사과 맛있대요. 뭘로 연관이 되는 거죠? 이현호가 얘기를 해도 그 누군가에게 트럼프 제2기의 트럼프 앞까지도 갈 수 있다고요. 연관을 지어서. 그게 대한민국의 관계주의 문화라는 거예요. 제 딸내미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사장님. 4분 오버했네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지금이에요. 저는 이현호라고 하는 사장은 우리 아이에게 멋있는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많은 걸 물려주는 아빠인 것보다는요. 유니스트라는 사업체를 통해서 당당해지는 아빠의 모습, 건강해지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 원했었어요. 유니스트 사업장 내에서는요. 자기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같이 하시고 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옆으로 가는 걔도 지 자식에게 뭐라 한다고요? 똑바로 좀 걸어봐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티끌만큼이라도 부정적인 게 있다면 절대로 유니스트에 권하지 못하고 거기지 못해요. 그래서 사돈의 발전까지 나에게 소중하신 분은 전부 다 이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다. 저희 딸내미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꿈입니다. 돈을 벌어서가 아니고 성장해서가 아니고 이 문화를 통해서 뭐예요? 삶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동지가 생기는 꿈이에요, 사장님. 이게 이 시대의 핵심 화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멀라이즈 해드릴게요. 지식정보 유통사업입니다. 물건 팔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들의 잡을 격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지식정보 유통사업. 교육과 인지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인지 단계에 있어요. 현명한 소비가 되고 연대와 조직과 그룹의 로열티로 돌아오는 사업이에요. 그게 지식정보 유통사업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축으로 감으로 58년 개때부터 73년까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 불안해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해지고 불안장애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쯤 지식정보 유통사업 사업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부담되신다고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고 내 소비 문화를 유니스트라고 하는 플랫폼 건강이라고 하는 도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구. 내가 내 노후를 생각하는 내 건강을 생각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갖고 간다면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이런 거 하나? 저는 그랬다고요. 저는. 전 세계에서 넘버 2를 먹고 있는 유니시티. 그중에 유니시티 코리아를 담당하고 있는 메가월드. 정말 괜찮은 회사인 것 같고요. 괜찮은 조직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6분은 오바는 했지만 잘 들어줘서 너무 잘 진행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오해 소지 없이 지금까지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이노스 감사합니다. 네, 이현호 사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현호 강사님. 저 이제 애프터
애프터 스피치 한번 모셔보시고 이제 각 대표님별로 소위실 열어드렸으니까 애프터까지 하는 문화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이어트는 누가 많이 하죠? 예, 여성분이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 남자분들 중에도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니씨를 통해서 멋진 몸매로 새로 태어나신 이현건 사장의 애프터 스피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영걸입니다. 어, 저는 서울 홍대에서 청년 작가로 활동하면서 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니시티를 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 이제 수녀님이셨는데 그분이 생명에 크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인 이현 스폰서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유니시티로 케어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리기 위해서 이 장소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프신 분에게 있어서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말리는 거라도 하려고 했던 게 제 역할이었는데 대신 저는 그냥 말리지 않고 지금 사장님들처럼 이 장소에 나왔고 제대로 알아보고 그다음에 내 은사님에게 정말 맞는 건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긋지긋한 우리 집의 문제인 건강에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알려준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낸 결과 은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혈압, 당뇨, 그다음에 이제 신우신염 그리고 이제 대장암 말기가 해결이 되었고 그 와중에 저도 저희 집 지긋지긋한 건강 문제 때문에 바디 프로필을 찍을 정도로 운동에 몰두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끝은 뭐였냐면 브레이크 끈이 끊어진 것처럼 분명히 나는 똑같이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있고 이제 돼지 뒷다리살이나 샐러드를 먹고 있고 운동 시간은 3시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소화 불량과 편두통 그리고 기분 나쁘게 살이 찌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70kg에서 95kg까지 찌더라고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땀을 흘리고 있고 지금도 맛없는 걸 먹고 있는데 도대체 이건 왜 이럴까? 그러는 가운데 은사님을 말리기 위해서 나왔지만 조금이라도 저게 내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건강한 사람이 먹어보고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아픈 사람한테는 당연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저도 접근을 했고 사실 95kg에서 80kg까지 그런 헬스 운동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실 겁니다. 날씬한 것들이 더 난리를 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필그레이 세이브 10을 하면서 내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식생활을 하면서도 내 몸매 유지가 될 수 있는가 혹은 건강해질 수 있는가를 통해서 지금은 더더욱 효과를 보고 앞자리가 지금 7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 경험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제 설 명절이잖아요. 네, 강의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느꼈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는 지금도 은사님하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감을 전달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스파이 화이팅! 네, 뭐 저게 빠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랑 그 라스베가스 갔을 때 룸메이트였거든요. 제가 샤워하고 나온 모습을 보고 어이구야 했었습니다. 저 내일 강사 안내해드리고 저희 이제 대표님으로 소회의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10시 30분에는요. 장희숙 PD 사장님 모셨습니다. 남편분은 직업군이시고요. 고등학교 3학년 딸과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평범한 어머니셨는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법인 회생 업무와 유통회사 재정 담당으로 일하시면서 유니시티를 부업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유니시티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멋진 사업 펼쳐가시는 장희숙 PD 사장님 모셨으니까요. 줌이라는 작은 습관의 변화로 미래까지 바꿔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